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엠텍이 어제 이제 상한가를 딱 쳤는데요. 이 종목은 시장에 알려지기로는 그 아르헨티나 염호와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리튬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난 것은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위탁 운영 사업, 즉 그 다른 비철금속 소재에 대한 그 공장들을 이 포스코 엠텍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 염호에서 리튬을 만드는 지금은 파일럿 그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향후에 양산 공장을 만들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이 위탁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철강 포장 엔지니어링이라는 겁니다. 철강이나 다른 그 금속들에 대한 그 포장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객사들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해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철강 회사들과 일본 제철소도 여기 이 회사에 그 포장 엔지니어링의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실력과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철강 원부자재들, 그 원재료나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알루미늄 탈산재, 이게 이 그 포스코 엠텍의 주요 한 30% 정도 차지하는,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그쪽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페로망간을 또 하고 있죠. 이 페로망간과 알루미늄 탈산재 두 개를 합쳐서 약 3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탈산재는 포스코 엠텍과 PJ메탈이 거의 50대 50 정도의 지분으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고요. 그다음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포장이 작년 기준으로 52% 정도 매출을 차지했고 철강 원재료 쪽이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로망간 공장이나 동판재 공장 같은 위탁 생산 그 하는 게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은 5.6%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는 작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포항제철 앞에 있는 냉천이 범람을 해서 포항제철 공장이 물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수몰이 돼버렸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생산이 좀 일시 중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산재, 그러니까 산재가 아니라 그 자연재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뭐 흑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오히려 그 이런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주가가 더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이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의 50%를 최대주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일부 기관 투자가 갖고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품절주가 되기 굉장히 쉬운 종목이었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가가 오늘 하루 동안 142만 주, 전체 거래량이 2,400만 주니까 그리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42만 주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모두 사들일 정도로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들어와서 계속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 쳐서 18,250원까지 올랐는데요. 이 포스코 엠텍의 2022년 실적 기준의 적정 주가가 18,500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연재해를 당했어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올해 2023년도에 작년과 같은 그런 그 탄천의, 그러니까 이 범람이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그 대비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포스코 엠텍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추종 매매를 할 가능성이 크고 해서 가격 조정이 온다면 그 가격 조정이 오는 타이밍에 뭐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이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아르헨티나 염호는 아직 파일럿 양산 시설밖에 없습니다. 파일럿 양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라인 정도에서 이 수율을 잡기 위해서 그 생산을 해보는 건데요. 그 파일럿,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생산해보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수익성 있는 그런 그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고 또 품질로 나와줘야 실제로 이 양산 라인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양산 라인을 하는데 또 공장도 지어야 되죠.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염호 주변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하기 위한 뭐 어떤 생산 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다 공장을 따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아르헨티나 염호 프로젝트는 양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염호와 이 포스코 엠텍을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